안녕하세요. 이슈임당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치킨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예전에는 무슨 치킨 먹을래 하면 브랜드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요새는 배달앱 켜서 가격부터 보게 되죠. 저번에 제가 교촌치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배달비 포함하면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시대. 이제 치킨은 서민 음식이 아니라 큰맘 먹고 시키는 요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살벌한 물가 전쟁 속에서 마치 커피계의 이디야처럼 우리는 가성비로 승부한다. 우리는 착하다를 외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아주는 추억의 맛, 바로 노랑통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커피 시장에서 이디야가 겪고 있는 위기, 다들 아시죠? 스타벅스 같은 프리미엄도 아니고 메가커피 같은 초저가도 아닌 그 어정쩡한 위치. 지금 노랑통닭이 바로 그 치킨계의 이디야 전철을 밟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800개가 넘는 매장, 역대 최고 매출, 겉보기엔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필리핀 외식 공룡 졸리비가 인수를 포기하고 떠난 사건, 그리고 매장은 늘어나는데 점주들은 비명을 지르며 탈출하는 기이한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 이슈임당이 노랑통닭의 탄생부터 사모펀드의 매각 전략, 그리고 그 속에서 갈려나가는 가맹점주들의 현실까지 진짜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볼까요? 2009년입니다. 부산 부경대 앞 아주 평범한 골목이었어요. 화려한 프랜차이즈 간판들 사이에서 아주 투박한 가게 하나가 문을 엽니다. 이름도 심플해요. 노랑통닭. 창업주인 김장윤 대표는 치킨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주 확실한 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치킨은 짜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닭 본연의 맛으로 승부해야 한다. 여러분, 치킨집에서 가장 쓰기 편한 마법의 가루가 뭔지 아세요? 바로 화학 염지제입니다. 이거 쓰면 닭 냄새도 잡고 간도 딱 맞고 보관도 쉬워요. 대기업들도 다 씁니다. 그런데 노랑통닭은 이걸 포기합니다. 대신 우유와 소금으로 밑간을 하고 기계식 튀김기 대신 무쇠 가마솥을 걸었죠. 가마솥, 말이 쉽지 정말 힘듭니다.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튀기는 사람 팔이 빠지거든요. 하지만 그 덕분에 기름은 덜 먹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특유의 식감이 탄생한 겁니다. 초창기 노랑통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메이저 치킨보다 양은 많게 가격은 싸게. 마치 예전 스타벅스 반값으로 이디야를 즐겼던 것처럼 비싼 브랜드 치킨의 대안으로 완벽했죠. 공간을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좀 좁더라도 가성비 있게 치킨을 팔자. 이 전략이 경기 침체와 맞물리며 대박을 칩니다. 광고 한 번 안 하고 3년 만에 200호점, 곧이어 400호점까지 돌파합니다. 2014년에는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착한 치킨 1위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노랑통닭은 그야말로 승승장구, 치킨계의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네 맛집이 전국급 프랜차이즈가 되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특히 자본의 논리가 개입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0년 노랑통닭에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창업주가 경영권을 사모펀드인 큐캐피탈 파트너스와 코스톤 아시아에 넘깁니다. 매각가는 약 700억 원. 이때부터 노랑통닭은 동네 아저씨의 가게에서 수익 극대화를 위한 기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모펀드의 생리를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사모펀드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700억에 샀으면 나중에 1,400억, 2,000억에 되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업 가치가 오를까요? 간단합니다. 매출을 올리고 매장 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노랑통닭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쓰고 TV 광고를 때리고 신메뉴를 쏟아냅니다. 겉으로 보기엔 와, 노랑통닭 잘 나가네 싶죠. 실제로 뉴스에도 노랑통닭 폭풍 성장이라는 기사가 도배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사의 성장이 과연 점주의 행복일까요?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고 기업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알게 모르게 가맹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킨 공급가는 야금야금 오르고 소비자 가격도 덩달아 올릴 수밖에 없죠. 결국 가성비로 승부하던 노랑통닭이 어느새 가격은 올랐는데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닌 아주 어정쩡한 포지션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매각 실패입니다. 이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모펀드의 목표는 결국 엑시트, 즉 회사를 비싸게 팔고 나가는 겁니다. 최근 필리핀의 외식 대기업 졸리비 푸즈가 한국의 사모펀드 엘리베이션 에쿼티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꾸려 노랑통닭 인수에 나섰습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시장에서는 드디어 팔리는구나 했죠. 그런데 최근 이 협상이 공식적으로 결렬됐다는 통보가 날아옵니다. 왜 깨졌을까요? IB 업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가격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노랑통닭 지분 100%를 가진 큐캐피탈과 코스톤 아시아 측, 즉 매도인,
파는 사람은 1,000억 원 중반대의 가격을 원했습니다. 700억에 샀으니 최소 2배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차익을 원했던 거죠. 반면에 졸리비 컨소시엄, 즉 매수인, 사는 사람은 실사를 해보니 이거 생각보다 위험한데 하면서 1,000억 원 초반대로 깎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겨우 몇백억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차이를 만든 원인이 중요합니다. 졸리비 측이 가격을 깎으려 했던 결정적인 근거, 바로 브라질발 조류 인플루엔자였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특히 노랑통닭처럼 순살 메뉴 비중이 높은 곳은 수입산 닭고기, 특히 브라질산 닭다리살 의존도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브라질에 조류 독감이 터지면서 수입에 차질이 생기고 원가가 급등해버린 겁니다. 졸리비 입장에선 야, 원가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비싼 돈을 어떻게 주냐? 상반기 실적도 예상보다 안 좋잖아. 깎아줘 라고 나온 거죠. 하지만 파는 쪽인 큐캐피탈 측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수급 문제 이미 다 해결했다. 그리고 올해 연말 실적 까보면 작년보다 더 좋을 거다. 우린 급할 거 없다. 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이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졸리비는 그럼 안 사 하고 돌아선 겁니다. 매각 측은 다른 인수 희망자가 있다. 천천히 팔겠다. 라고 여유를 부리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한 번 매각이 무산된 매물은 낙인 효과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결국 이 매각 무산 이슈는 노랑통닭의 수익 구조가 외부 요인, 즉 원자재 가격 등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기업 오너들은 수백억, 수천억 이야기를 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그 아래 깔린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화려한 숫자 뒤의 진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노랑통닭 가맹점주들이 처한 현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한 해에 매장이 170개가 새로 생기는데 문을 닫거나 명의를 넘기는 매장이 거의 그 절반에 육박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만큼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걸 폭풍 이탈이라고 부릅니다. 왜 점주들은 떠날까요? 이유를 분석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첫째, 미친 원가율. 50%의 덧. 보통 치킨집 원가율이 30-40% 선이어야 먹고 삽니다. 그런데 노랑통닭은 가성비를 유지하느라 판매가는 메이저보다 싼데 본사 공급가는 높습니다. 점주 원가율이 50%를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팔면 팔수록 본사는 돈을 벌지만 점주는 남는 게 없는 기이한 구조죠.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 AI 문제로 원가가 오르면 그 부담을 과연 본사가 다 질까요? 아니면 점주에게 넘길까요? 둘째, 배달 전문점인데 창업 비용은 1억? 노랑통닭 최근 오픈하는 매장들 보세요. 홀 장사보다 배달 포장 위주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비, 시설비, 보증금 합치면 1억 원 가까이 듭니다. 배달 전문점을 하는데 1억을 태운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빈 강정입니다. 셋째, 노동 강도와 전바점, 핵심인 가마솥. 이거 알바생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가마솥 앞에서 튀겨야 하니까요. 사람 구하기 힘들고 사장님이 직접 뛰다 보니 몸은 망가지고 결국 매장마다 맛 차이가 심해지는 전바점 현상이 터집니다. 지금 가맹점주들은 말합니다. 본사는 엑시트하려고 몸값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는 당장 이번 달 월세를 걱정합니다. 이 온도차가 결국 대규모 점주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많은 초보 창업자들이 이런 위험 신호를 못 보고 뛰어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감 때문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하니까, 매장이 800개나 되니까, 대기업이 뒤에 있으니까 망하진 않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으로 평생 모은 퇴직금 1억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치킨집은 결국 치킨을 튀겨서 파는 곳입니다. 연예인이 튀겨주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는 달기소 같은 브랜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랑통닭이랑 똑같이 국내산 닭 쓰고 맛도 비슷한데 창업 비용은 절반, 소비자 가격도 거의 반값입니다. 그런데 점주 원가율은 40%대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본사가 화려한 광고 안 하고 유통마진 줄이고 인테리어 거품 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가성비를 원하는데 노랑통닭은 이제 더 이상 최고의 가성비가 아닙니다. 가격은 올랐고 점주 마진은 박하고 그 틈새를 실속 있는 중소 브랜드들이 파고들고 있는 거죠. 지금 노랑통닭을 창업하려는 분들 혹은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내 몸을 갈아넣고 1억을 투자해서 본사 매출만 올려줄 것인가? 아니면 화려함은 없어도 내 실속을 챙길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치킨계의 이디야가 되어가는 노랑통닭의 위기, 그리고 졸리비 매각 실패의 내막까지 아주 깊게 파헤쳐봤습니다. 부산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착한 치킨의 신화. 하지만 자본이 들어오고 덩치가 커지면서 그 착함은 본사의 마케팅 용어가 되었고 정작 점주들에게는 착하지 않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매각은 무산됐고 본사는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몸값을 올리려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원가 절감이나 수익성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또 어떤 부담이 현장에 내려갈지 모릅니다. 지금 이 브랜드 앞에 놓여있는 선택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점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소비자의 불신을 바로잡을 것인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폭풍 선장의 환상 속에 갇힐 것인가? 그리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기업 간판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화려한 광고 모델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팔아서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는 순수익의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졸리비가 제시했던 1,000억 원 초반대, 과연 합리적인 가격이었을까요? 아니면 노랑통닭의 주장대로 1,5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치킨집을 창업한다면 유명 브랜드와 실속 있는 브랜드 중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브랜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